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 범위는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주제는요,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 그리고 전체 주제는 가능태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능태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이 바딤 젤란드가 꿈을 꿨죠. 예, 그리고 자각몽을 꾸면서 꿈속에서 어떤 산림 보호구역의 감시인을 만나고 오는데요. 그 감시인이 바딤 젤란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수수께끼는 이것이다.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겠는가? 어떤 자유를 얻는 거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첫째는요, 원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하죠. 원하지 않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요. 그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욕구인 거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도 없는데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쫓아다니고 싫다고 그러는데 쫓아다녀요. 그걸 스토커라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한 원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원하는 물건, 원하는 집, 원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시간이 흘러서 또 되고 싶은 모습이 있죠. 나만의 모습. 그것이 뭐 어떤 직업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죠. 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롤 모델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근데 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았다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삶이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로막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삶이 대체로 만족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나는 원하는 것조차도 없다.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원할 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삶이 상당히 무기력해지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뒤따라오는 게 이제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선택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선택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 선택을 하면 그것이 계획화되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르면 그 목표에 이르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고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구역 감시인이 말한 거는 이러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좀 벗어난 질문을 한 거죠.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있게 될 거야. 원하는 것을 골라 잡아 너에게 줄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조르죠. 갖고 싶어서. 네, 원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에게.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는 선택만 해. 내가 너에게 해줄 테니까. 너는 고르기만 해. 뭐 먹고 싶니? 오케이, 만들어줄게. 뭘 갖고 싶니? 알았어, 사줄게. 어디 가고 싶니? 알았어, 데려다 줄게. 네, 이것이 이제 천진난만한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갖고 있는 그 관계도 이러한 거라는 것이죠. 네, 세상을 향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은 너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너는 고르기만 해. 내가 가져다 줄게.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살면서 갖고 있던 이런 노력과 열정과 치열한 삶을 통해서 쟁취하고 성취하는 이러한 그림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법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죠.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꿈속에서 바딤 젤란드도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사뭇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럴 수가 있다고 정말? 네. 이것이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입니다. 원하는 것을 네가 선택을 할 자유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얻을 것이냐? 네. 그 수수께끼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거기에 이를 것이냐? 네.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것에 대한 답은요. 가능태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능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가능태 그리고 선택권. 크게 두 가지를 붙잡자면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게 있고 불가능한데 원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데 원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죠. 예, 소망적 사고라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가능한 범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이제 목표화될 수가 있죠. 근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무엇이든 내게 말해봐. 뭐든지 가능해. 예, 그 얘기예요. 가능태. 가능태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공간 속에 무한수로 존재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태 공간 안에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의 모든 모습들이 들어있고 또 내가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습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나의 모습, 전혀 다른 나의 환경, 그런 것들이 이미 무한수로 이 정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그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나의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다. 보통 현실 창조 이런 얘기를 하죠. 구현된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첫 번째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고, 관념, 인식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무한한 가능성의 너의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네가 수용을 할 때 이 수수께끼가 풀릴 거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태가 존재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너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너는 선택할 권한이 있어. 네, 선택권이 너에게 있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네,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택권이 없다면 그럴 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진열대에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진열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나에게는 눈으로만 봐야 돼요. 나는 저것을 내 걸로 취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안 보는 게 낫죠, 차라리. 보면서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너는 선택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트랜서핑의 원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개념들을, 책에 나온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 소 주제 치고는 내용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먼저는 첫 번째 운명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운명 또는 팔자. 여러분들의 팔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운이라는 것을 믿기는 하고 있습니까?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아니면 여러분들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트랜서핑에 따르면 이러한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예,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골라 잡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네, 운명은 엄밀히 말하면 고르는 문제다. 사실 운명이란 없다.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팔자 소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도 안 되니까. 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란 개척할 수 있어. 불굴의 정신으로, 투철한 각오로 네가 열심히 싸우면 이 세상과 맞짱을 뜨면 너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너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되돌아오고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또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운명을 여기까지 타고났나 봐. 이것이 나의 숙명인가 봐.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팔자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언제까지가 이렇게 지내야겠습니까? 언제 이 팔자가 풀리겠습니까? 나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선택권을 운명 제조공들에게 여러분들은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엮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대로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못 배우고 에너지가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죠. 야, 이게 내 카르마, 업보 때문인가? 네, 이 카르마를 소멸해야겠다. 그래서 이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 내가 다음 생에 이런 운명을 타고나지 않기 위해서 이 생에서 주어진 업보에 충실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트랜서핑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트랜서핑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카르마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재밌죠? 네, 여러분들은 운명은 타고났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팔자 소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운명을 그나마 알려주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소멸하기 위해서 복을 짓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선택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지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처를 만드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팔아먹게 됩니다. 선택권을 팔아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트랜서핑과는 관련이 없고요. 펜듈럼의 굴레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패턴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욕망을 너무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
자족하면서 살아. 있는 것에 만족하면 그것처럼 소소한 행복이 없어. 뭐 소확행 이러는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해. 떨어진 양말 기워서 신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야. 오늘 하루 그냥 웃으면서 살자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잖아.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디오 사연 같은 거 들으면 이제 그런 사연 많이 오잖아요. 뭐 감동 사연 딱 읽어준 다음에 DJ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이고, 이런 사연을 들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연 많죠.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아름답게 작지만 꾸려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이것이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자족하고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일궈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어떠한 제한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좌절을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게 돼요. 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기까지 선을 긋고 그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리한 욕망에 휘둘리는 것보다 이것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한계 지으면서 그것을 좋게 포장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 아주 독하게 그래서 세상을 투쟁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 네,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죠. 네, 뭐 고시 사관왕도 있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소수의 독종일 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거 역시도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펜듈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패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부 의도를 강화시켜서 세상과 맞짱 뜨는 방식은 결국에는 펜듈럼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골라잡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네,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운명이라는 것은 심지어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굳이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 운명은 무한대의 운명은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선택권과 가능태 공간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이 선택이에요. 선택.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요, 이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예,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데요. 내가 라면 한 끼를 먹어도 내가 골라서 내가 끓여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라면을 먹는 게 낫지,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주는 대로 대꾸 없이 먹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이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예,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이란 말을 왜 버겁게 느꼈나요? 그것은 바로 가능태 공간에서의 선택권의 개념으로 뒤따라오는 책임이 아니라 펜듈럼에 휘둘리면서 실수한 것을 만회해야 되고 실패한 것을 만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네, 빼앗긴 에너지를 내가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 얼마나 이 책임이 짐이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짐으로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선택권에 뒤따른 책임은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러한 책임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것이 맞기도 하고 저것도 맞기도 하고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저 말이 맞기도 하죠. 다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면 저것은
완전히 틀려 보일 수도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저 관점이 또 틀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뿐입니다. 뭐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피 튀기면서 싸울 일도 없고요. 다만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의식은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말해주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와 철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각자의 선택권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나의 선택권은 무엇인가, 나의 선택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지랖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우주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권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다양한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양자물리학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능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다. 예, 무수한 인간관이 존재하고 무수한 세계관이 존재하다. 다양하다. 여러분 뭐 일체 유심조 이러죠. 유심론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 하고 나온 게 또 이제 유물론이 있죠. 예, 모든 것은 물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혼도 없어요. 유물론에서는.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에서 뭐 기독교를 아주 악으로 보지 않습니까? 유물론자들, 유심론. 네, 어떤 게 옳습니까? 어느 정도 옳고 어느 정도 또 틀리죠. 네, 그러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세계로 진입을 하고 그 세계의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각자의 모든 선택이 그 합이 또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물질입니까? 우리의 의식도 물질입니까? 다 물질로 환원시킵니까?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이 이 노동 계급을 착취하는 그 구조를 깨트리는 계급 혁명을 일으켜야 유토피아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자 계급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계급화해서 바라보게 되겠죠. 심지어 공무원도 하나의 계급으로 보게 되고 교사도 하나의 계급으로 보게 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너무 주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 측면으로 있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또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네, 이것이 전부라 말하지 말라.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라. 네, 그러나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펼쳐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더 살아납니까? 더 생동감이 생겨납니까? 더 의식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나날이 더 만족되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십시오.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북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진 모르겠지만 완전히 고립돼 있잖아요. 굉장히 뭐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누가 주체적으로 삽니까? 사상을 주무르는 평양 시민들만 주체적으로 살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억압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이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능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안타까운 거죠. 예, 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갇혀 있으면. 그래서 트랜서핑의 개념은 가능태잖아요. 특정한 세계관이 없어요. 굳이 세계관을 얘기하자면 가능태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다양성들을 뭐 인정을 하든 아니면 존중을 하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굳이 그것을 손대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어떤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랜서핑은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강독을 듣고 트랜서핑 책을 읽고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득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나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의식이 확장되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관계가 좀 더 편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했는데 뭔가 점점 복잡해지고 뭔가 길을 잃고 점점 더 이상해진다. 뭐 그러면은 여러분은 내려놓으십시오. 네. 내려놓으셔도 돼요. 물론 그것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된다? 그럼 안 하셔도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합니까? 이게 종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왕왕 있죠. 마음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피라미드를. 또 하나의 의지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심리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 빠지지 않으시는 게 뭡니까? 선택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택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선택권을. 우리 인간이란 타고난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우리는 태내 환경에서 또는 초기 유아기에 이미 우리의 성격이 다 결정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심리학 안에서 또 똑같이 상담 심리학 안에서 상담 활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인간관이 다릅니다. 인간관이 달라지면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요.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향력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상담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상담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결국은 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입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상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이 이론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상담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평평론자라고 그러잖아요. 둥글이라고도 그러고 서로들 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어왔는데 아니다, 평평하다. 예, 음모 이론과 결합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많은 다양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께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뭘까요? 마음에 안 든다면 이제는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선택권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선택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가능태가 있고요.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생각에 따라서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 발전하면 사념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념체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서 할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 독립적인 인격체가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벗어난 게 됩니다. 이러한 사념체가 긍정적인 사념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사념체가 더 많거든요. 부정적인 사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고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사용해서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생각을 정할 수 있어요. 나의 태도를 정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강화돼서 사념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념체가 나의 선택권을 붙잡아서 계속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이 계속 일으켜지면 사념체가
나중에 뭡니까? 펜듈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에 여러분들이 규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을 뿌리채 딱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이유가 얘가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 사념체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싫은데요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도와줘도 본인이 여기서 나올 의지가 없어요. 이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극 하듯이 연기하듯이 미친 척하고 끊어진 것처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울했던 분들은 우울이 끝난 것처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나를 붙잡습니다. 습관이 무섭죠? 이 생각의 습관이 나를 계속 붙잡아요.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무슨 절차를 거쳐서 천천히 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끊어내고 나서 가야 빨리 변하는 거지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얘가 계속 나를 사로잡습니다.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딱 자르기 위해서 혹독한 극기훈련처럼 몸을 혹독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위급한 일이 벌어지거나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생겨야 이것이 충격을 받아서 끊어져요. 그래서 상담 중에서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담이 있거든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예, 그거 이제 무안을 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안해지면, 창피해지면, 사람은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은 특히나 그 체면 치레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체면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잘 보기 때문에 무안을 당한다든가 창피를 당하게 되면 빨리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깨어지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사념체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기 위한 독립적인 인격체인 거죠.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입니다.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페이지입니다.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환상을 덮어 쓸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행복이다. 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방식으로 깨달으신 분들이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독이 됩니다, 여러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러면서 사랑 용서 감사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외부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머리로 이해한 것을 내가 온 몸과 의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고행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위 여기 나오잖아요. 소위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한다면서. 또 하나의 종교라니까요, 그게. 말이 종교가 아니지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근심 어리게 사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게 아니에요?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안에서 화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원망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질투하잖아요. 시기하고. 지도자한테 이쁨 받냐 안 받냐 가지고. 거기서 막 돈 다 초월한 것처럼 하지만 뒷구녕에서 돈 챙기고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것처럼 하려고 나는 다 버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있잖아요, 욕망이. 그래 솔직하라는 거죠. 솔직해서
돼야 거기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고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대면하고 마주하기 싫어서 그걸 덮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덮어 써도, 심지어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봉사라는 것을 덮어 씌우는 건 여러분들을 더 교묘하게 죽이는 펜듈럼의 공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해야 될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23페이지. 탈출구는 있다. 네, 탈출구는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의 굴레 안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이거죠.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 있다. 네, 이게 바로 가능태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쪽의 시각이 옳고 다른 쪽은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네,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현실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현실에 직접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트랜서핑을 하십시오. 이론이 아닙니다. 단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이거 뭐 학술대회에 나가서 논쟁할 일이 아니라고요. 논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 것이 트랜서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과학적이냐 사이비 과학이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적용이 되는 분들은 안다고요. 이게 정말 되는 게 맞구나.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다는 모르겠다. 그런데 되네? 좀 더 알아봐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 없는 주제라는 거죠. 29페이지로 이제 쭉 뛰어갈까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능태 공간. 무한한 가능성의 정보장.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구현된 영화가 인터스텔라 보시면요. 거기에 한 장면이 나와요. 그 5차원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 아버지죠. 여주인공 아버지가 그 안에 갇혀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틀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스텔라에서 그 5차원 공간에 갇힌 그 지점. 그것을 가능태 공간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이해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죠. 그리고 미래에서 과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걸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현재란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구역이 당신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네. 가능태 공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존재하고요. 현재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34페이지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동기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의식이 현실을 결정한다. 생각이 현실을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나타낸다. 구현한다.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나의 현실이 어떠하느냐를 좌우한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와요. 순수한 명상만으로는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 평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명상들 있잖아요. 또 뭐 바라보는 명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현실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전 단계로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아주 잘 나온 게 4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가능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만족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실제 현장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